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명일여고 내신 모의국어 1차 설명회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한번 설명회를 마무리했는데 여건 때문에, 사정 때문에 설명회 못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명일여고 합격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많이 적어놨고요. 보통 학생들은 연락 잘 알려줘도 DM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 아이디도 적어놨으니 이쪽으로 좀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제 슬로건이고요. 국어를 사랑한다는 농담을 제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성적 잘 받게 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신에서 1등급 받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그걸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국어 좋아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문학이 이런 거였군요. 선생님 글은 이렇게 읽는 거군요. 저 너무 국어 싫어했는데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런 말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함과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국어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물론 저의 역할인데, 저는 그거 넘어서 국어 좋아하는 학생, 조금 오그라들게 말하면 국어 사랑하는 학생을 만들고 싶고요. 그런 말들이 농담처럼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슬로건 정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인데요.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제 소개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쭉쭉쭉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 속의 첫 번째는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조금 하고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학원, 메가스터디 온라인 오프라인 회사죠. 그쪽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 입성하자마자 내신 수강생 수를 국어에서 1위를 달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겨울방학 윈터스쿨 개강을 했는데 학원 매출 기준으로 성장률 100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라고 하면 별로 안 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고, 한 강사가 이렇게 1년 만에 성장을 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이 숫자만 보고도 이 친구 우리 아이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의 삶의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이겁니다. 1등급 학생을 만들 1등 강사다. 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했고요. 아쉽지만 1등으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국어 강사면 당연히 국어교육과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어교육을 전공한 진짜 전공자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업계에. 네, 그래서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는 게 생각보다 큰 메리트고,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이걸로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좀 했고요. 1학년 담임을 맡아서 학생들이랑 호흡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저도 배웠죠.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가장 첫 시험에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자, 이런 것들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교직 생활할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될 이의개정 교육과정에 한 교과서에 검토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맡은 건 매체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 의견 출판사에 전달하면 출판사에서 수정해서 이제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메가스터디 업계에 들어온 이후부터의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채로 입사한 다음에 수강생 수 1위를 달성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부 다 국어에서는 1등을 했고, 자, 윈터스쿨에서는 영어까지 통합해서 제가 수강생 수 가장 많은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더 기분이 좋게 생각하는 건 1등이라는 타이틀보다도 25년에 이제 1월 달에 윈터스쿨 개강을 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1월 달 동안 홀딩률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학생은 한 달 동안 나가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 윈터스쿨에서는 학생들이 한 번 수업 듣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학생들이 알아줬는지 한 달 동안 이탈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수강 횟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홀딩률 100%를 달성했다는 게 제가 호불호가 좀 크지 않은 강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수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보내봐 주시면 후회하지 않게 제가 수업 준비 잘해서 학생들과 결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해 출강하게 될 학원은 시대인재 출강하게 됐고요. 그다음 서울 아카데미 출강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서울 아카데미를 왜 오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 아카데미에서 지금 명일여고랑 상일여고 전담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명일여고 상일여고 하면 1등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아카데미를 골랐습니다. 네.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인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인드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가치 있는 결과를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동참하고자 이번에 출강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가 나뉘어졌어요. 보시면 공통과목, 일반과목, 진로과목, 융합과목 이렇게 있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중에 어디까지가 상대평가일까? 어디까지가 5등급제 상대평가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보니까 조금 저는 놀란 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있는 지역은 강북의 가장 큰 학군지라서 제가 11월 달부터 이 얘기를 설명회 때 전달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한 분씩은 꼭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상일동 고덕에 가서 설명회를 했을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서 이런 입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같이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전부 다 5등급제입니다. 자, 이게 단편적으로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늘어났고 2등급 비율이 늘어났다. 그럼 결과적으로 등급 따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요. 9등급제로에서 5등급제로 넘어오면서 1등급을 받기 쉬워진 건 맞아요. 현재 2.1컷까지가 이제 예비고1 학생들한테는 1컷이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은 학생들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은 진로 과목과 융합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통 일반 과목에서는 진짜 박터지게 9등급으로 싸우지만 진로 과목, 융합 과목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할 때 좀 힘을 빼고 들을 수 있고 내신 경쟁하는 과목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데 지금 5등급제는 전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2학년에 올라가서 전공적 합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기하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근데 기하 과목을 우리 학교에 300명 있다고 하면 20명 정도밖에 선택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0명 정도 선택했을 때 1컷이 몇 명이냐?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라서 등급 따기 쉽냐라고 하면 20명 중에 2명 안에 들어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1등급 받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시키는 거 잘하면 국어에서 1등급 받는 거 300명 중에 30명이 받는 거예요. 할만하거든요. 근데 2학년을 올라가서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전체 학생이 쫙 나뉜다라고 했을 때는 1등급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 등급이 아주 많이 양산될 것이다 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2, 3학년 때 갔을 때 특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 과목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 1등급으로 그냥 만족할 거냐, 1등급 꼬리 점수를 받는 학생들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가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제 수업 같이 수강하는 친구들 1학년 때 1등급으로 만족시키지 않고 1등급 꼭대기까지 도전하게 만들어서 공부 많이 시킨 다음에 2학년 때 갔을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국어 과목은 축적되는 과목이라서 1학년 때 1등급 받아놓고 2학년 때 완전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 때 잘 1학년 때 잘 잡아놓으면 2, 3학년 때 매우 수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올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생들 등급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특히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가
이미 대학을 갔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가 머릿속에 개념이 박혀 계실 확률이 높은데 이걸 이제 개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새로운 1컷은 2.1컷이고 새로운 2컷은 3.65컷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365일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등급 잡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3.65컷이라고 하면 이제 2.0등급 최종 2.0등급이 현재 3.65컷이다 라는 얘기인데 현행 9등급제에서 3.65컷 일반고 여고에서 간다고 하면 서울 끝자락 대학 정도 갑니다. 네, 여고로 치면은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정도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2.0으로 졸업했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했네, 등급 잘 나왔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무조건 1 안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1.0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2학년 때부터 박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명일여고 국어 내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공통국어는 미래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저자 신유식 선생님이신데 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이기도 하십니다. 네. 진짜로 제 국어 수업을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인데 박사 학위도 있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교과서를 출간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제재들을 봤을 때 예상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제재 구성상 아마도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이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개정된 교과서들을 다른 것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미래인 교과서는 사실 되게 메이저한 교과서거든요. 되게 다수 학교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들이 정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들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마이너한 교과서들은 어떤 작품들을 수록했냐면 좀 트렌디한 작품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수했던 교과서는 영웅이라는 뮤지컬 아시나요? 그 영웅 뮤지컬의 각본을 교과서에 넣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니까 재밌을 수는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준비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기존의 문제도 별로 없고 어떤 게 출제될지 감도 안 잡히고. 근데 미래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첫 해라서 굳이 다른 작품을 외부에서 막 끌어오기보다는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내면 좋을까를 연구하는 한 해를 교사 입장에서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국어 내신 분석 내용인데요. 자, 제 생각은 중간 이후 학생들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될 것이다. 자, 이건 뭐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특히나 명일여고는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을 내다 보면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등급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아마 난이도를 조정할 거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객관식은 24문항에서 27문항 정도 나오고 서답형은 2문항에서 4문항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문항이 조금 평균적인 다른 학교보다 조금 있는 편이고요. 많은 편이고요. 서답형은 평범한 편입니다. 자, 근데 객관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지 길이가 좀 짧은 암기형 중심이에요. 제가 올드 패션드라고 써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필기시험 문제은행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문제은행을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 면허시험 똑같이 나오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명일여고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빈출되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문항수가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은 없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선지 길이도 짧아서 하나의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정도 판단, 많으면 2번 정도 판단하면 거의 거진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학교들은 하나 선지 풀어내는데 3번, 4번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는 걸 보면 명일여고는 그래도 좀 풀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은요. 서술형과 단답형을 합쳐서 요즘에 서답형이라고 부르는데 찾아쓰기 문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또는 보기를 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대로 찾아서 한 문장을 써라. 또는 그 단어를 찾아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항이 생각보다 위험한 문항이에요. 대량 감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처음 딱 시험 보다 보면 찾아 쓰시오라고 써놨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쓰거나
찾아 쓰시오라고 해놨는데 다른 부분을 잘못 찾거나 이러면 1.2점 감점되는 게 아니라 문항 통으로 날리는 거라서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답형 대비를 좀 꼼꼼히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문법 문항이 또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거 제가 분석해보면 제작 소스가 어딘지 좀 알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들을 보고 변형해서 시험에 출제하는지 저는 보이는데 이걸 제가 지금 공개하는 건 저의 노하우를 좀 공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작하면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문제 제공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까다로운 한두 문항, 외부 지문이 등장하거나 학교에서 안 배운, 그 다음에 표현법 문제 중에 좀 까다로운 문항이 등장하면 그 문제에서 등급이 갈릴 것이다. 즉 한두 문항에서 학생들의 등급이 갈릴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내신 대비 전략은 기존에 제가 메인으로 대비하던 학교와 경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교사진이 교체가 되겠죠. 명일여고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교사진이 계속 바뀔 텐데 교사진이 교체되면서 출제 기조가 만약에 크게 바뀐다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언지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기존의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확 바뀐다면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수업 시간에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하게 우리 학교는 경향이 없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출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해서 학생들의 성적 만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업 관련된 내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어 시험이라는 건 쓸데없는 걸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명일여고 전담으로 올해 내신 수업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들 가르칠 겁니다. 잘. 자, 저 국어교육 전문자라고 말씀드렸고 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출제 포인트를 학생들한테 잡아준다는 건데 이것들 제가 압축해서 수업하고요. 학교 선생님들 다 국어교육 전문자시잖아요. 저랑 뭐 같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똑같은 교재로 그러다 보니 제가 출제진의 마음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을 엮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결국은 학생들한테 야 이거 나올 거니까 공부해 야, 이거 나올 거니까 지금 외워 자 말해봐 라고 머릿속에 때려 박아줄 수업도 하지만 그 전에 왜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학생들한테 납득을 다 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논리적으로 이건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판단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내신 파이널 주간에는 심화 예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명일여고 스타일에 맞춘 모의고사 2회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풀릴 건데요. 첫 번째는 출제 예상 포인트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올 것이 아주 강하게 예상되는 것들만 모아서 제공한다. 그럼 실제 시험이랑 가장 가깝겠죠. 두 번째는 나올 것을 예상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게 킬러 문항 막 섞어서 그 다음에 조건도 까다롭게 해서 고난도 문항을 포진시켜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험도 한번 풀려볼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걸 예상했는데 어려운 게 나오면 현장에서 엄청 당황했거든요. 미리 어려운 걸 경험하면 선생님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와 진짜 어렵네. 근데 어쨌든 상대편까지 나는 그러면 이거 먼저 풀고 이렇게 진행해야겠다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려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 전에 직접 보관할 때는 당연히 한 사이클을 다 정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자 마지막 자료다 라고 하면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특히 여고가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시험 전날에 좀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특히 1학년 첫 시험일 때는. 그래서 제가 전날에 저도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불안해 할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이 친구들이 불안하지 않게 국어시험을 잘 보고 왔으면 좋겠어서 제가 잠 안 자고 아침까지 버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학생들이 궁금한 거 생길 때 그걸 즉각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게끔 제가 잠 안 자고 버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중학교 때처럼 시험지가 갖다 버리고 다시 안 쳐다보고 이러면 기말고사 때 더 잘 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 불러가지고 자 우리 준비했던 거 이거 나왔지.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었지. 근데 너는 뭘 공부 안 했지.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학생들이랑 같이 분석을 합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때 더 큰 성적 상승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리 영역인데요. 열정 플러스 열정의 시너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의 열정이 있고요. 학생들의 열정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내서 관리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건 소통 시스템인데요. 제가 수업 끝나면 오늘 수업 내용,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 그 다음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정리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동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럼 집에서 이제 조금 불화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야 또 자녀분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필요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제가 다 못하는 것들은 집에 다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 서로 만족하는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업 전후, 그다음 1대1 맞춤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토요일에 제가 하루를 그냥 서울 아카데미에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일여고 국어의 날을 토요일에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토요일 날 국어 수업이 지금 오후 타임에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낮 타임에 깔려 있죠. 그거 외에 모든 풀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국어를 들으실 거라면 오전 또는 저녁 타임을 좀 비워두시고 제가 하루 종일 있을 거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나서 또는 수업 전에 와서 필요한 것들 저랑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조교쌤이랑 뭐 단답형 테스트를 본다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알아두시고 토요일 날 국어의 날로 잡아서 국어 마스터하는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재 포인트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교재 표지부터 해서 다시 다 디자인 맡겼고 안에 내용도 싹 다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쁜 교재가 우리 학생들에게 갈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단 시안을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마 학생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교재는 가장 중요한 교재입니다. 단권화의 표본이라는 교재인데요. 학생들 교과서로 스스로 공부도 하지만 출제 포인트가 좀 압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강조해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기노트, 손필기한 것들 넣어놨고 연계 가능한 외부 지문들 제가 예상하는 것들 같이 넣어놨고 빈출되는 문항들까지 넣어서 큰 한 권, 가장 중요한 한 권, 시험 전날에 꼭 풀고 가야 할 한 권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학교 기출문제집인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학교는 사립학교들이 많아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출제 경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문제를 대략 4개년에서 5개년치 정도를 풀어보면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대략 4에서 5개년치는 다 풀고 시험을 들여보냈는데 올해는 교과서가 전면 개정된 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아까 미래의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전해랑 이번 해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미래에 지금 수록된 작품 중에 1호 개정의 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국어 선생님들이랑 좀 모여가지고 팀을 맺어서 전국의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맡은 학교들 기출문제 드리고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한 번 받을 때 대략 한 3,000개 정도 문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 기출문제 그리고 그걸 조교생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그죠? 교과서별로 다시 수집하고 작품별로 수집하고 단원별로 수집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이 작품은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 라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차별 주간지인데요. 매주차 학생들이 과제를 해올 과제를 제가 내주는데 저는 뭐 과제를 위한 과제를 내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쓸데없이 국어 공부에 시간 버리게 하고 싶진 않아서 진짜 중요한 자료들 제가 제공하고요. 특히나 단답형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빈칸 자료들 또는 모범 답안을 써볼 수 있게 하는 자료들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문제 주고 말씀드린 동영 모의고사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 정도를 제공받으면 정말 부족함 없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 후기 몇 개, 4개 정도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수강 후기를 받았어요. 저랑 내신 그리고 썸머스쿨, 인터스쿨 같이 했던 학생인데 이 단어들도 학생들이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출제 포인트 잘 잡아준다. 두 번째,
처음에 저한테 올 때 60점이었는데 5등급이었는데 다음에 전교 1등 했습니다. 100점으로. 자, 의도치 않아도 1등급이고 의도해서 열심히 하면 100점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고요. 처음에 뭐 친구 추천 여기 좋다라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 뭐 미모에 반해 수강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른 국어학원 선생님들과 차이점은 시험 문제 출제 전에 만나서 모의한 줄 알았다. 그만큼 포인트 잘 잡아준다라는 거 이 친구가 강조해줘서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자, 이 친구는 포인트가 컴퓨터 판서 같다. 지금 오늘 판서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판서 깔끔하게 준비해서 구조화 잘 해주고요. 적중률 100% 자료, 기초문제 분석 잘 해준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자료는 진짜 주변 내신 학원 중에서 최고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 있었다 보니 출제 경향 포인트 역시나 잘 잡아준다.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가독성이 좋았던 점이다. 이런 것들 장점으로 잘 잡아줬네요. 네, 세 번째 친구는 고양이고 다니는 친구인데요. 고양이고가 제가 수업한 지역에서 엄청 멀어요. 저는 노원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친구 고향에 있는 친구인데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와 딱 맞는 국어 수업을 찾지 못해서 많이 돌아다녔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문학을 어려운 말로 풀이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 풀이해줘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나 유명한 1타 선생님들 수업을 참고를 하려고 보면 자기만의 용어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결국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소설에서 뭐가 중요해, 시에서 뭐가 중요해,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의 단어로 가장 납득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좀 알아준 친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도 다 유형별로 분류해서 자, 인문지문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과학지문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얘기해 준 거고 이제 푸는 방법을 제대로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요. 철저한 관리, 뭐 재밌음 이런 걸 포인트로 잡아줬는데 자, 2등급 받는 친구였는데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성적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뭐 4등급을 2등급으로 올리는 것과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을 비교하면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는 게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2등급을 계속 봤던 뭔가 그 벽을 넘지 못하던 친구인데 뭔가 그 벽을 넘을 것 같은 가능성을 봤다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수업에서 자체 교재 사용하고 철저한 관리 좋았고 재밌는 얘기도 해준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좀 즐겁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마치게 됐고요. 가장 첫 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는 관심 없어서 이거 메모 안 했는데 관심이 생겼다. 빨리 연락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가져왔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시가 변화했잖아요. 이 변화하는 입시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변화해야지만 그 안에 기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입시에 지금 많이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국어만큼은 진짜 불안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등록 및 상담 문의는 저희 학원 연락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타 수학 원장 장승훈이고 지금부터 상일, 명일 수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회를 매년 진행하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만드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고등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그리고 첫째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좀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공부 계획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는 중등 수학은 개념 중심 학습입니다. 개념 중심 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이해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중심 학습입니다. 즉,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너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초점의 문제를 좀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문제집을 하고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중등부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면, 이제 고등부에서는 정확하게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중등부 때 수학 점수가 잘 나오던 학생이 고등부에서 이제 수학이 안 나오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암기 위주로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제일 이런 거에 차이점을 좀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서 성적을 올리려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이 달라요. 양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등부 한 번 시험 볼 때 중간 기말 한 번 볼 때 소단원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럼 그 소단원에 한 10개 정도의 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는 평균적으로 소단원이 5개 정도 됩니다. 그 5개 중에서 유형이 20개 내외가 되는데 이제 많은 소단원은 30개가 있는 소단원도 있어요. 그럼 이제 딱 정확하게 양으로만 비교를 하시더라도 3 곱하기 10 하면 30개의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고등부는 100개의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입시 전문가들은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3.3배가 나니까 풀어야 될 문제량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이해하고 풀이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량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중등과 고등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서 이제 중등부에서 A를 맞던 학생들도 고등부 와가지고 이제 막 1등급이 안 나오면 왜 우리 애가 이러냐, 우리 애는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제일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시키는 게 학부모님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우선 이 차이점을 좀 아시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만약에 저희 학원에 안 다녔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셨으면 이런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까지 하던 공부 방식이랑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중등부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숫자 정도만 바꿔서 돼요. 근데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 변화가 엄청 많이 변화가 되고 심지어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첫 페이지 한 6문제 정도만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런 문제가 아예 안 나와요.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교육과정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모토가 서술형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서술형을 증가시키려고 교육청에다가 내용을 하달했을 거고 교육청들이 각각 학교들에게 이제 서술형 문제를 많이 내달라고 아마 지침이 이미 내려왔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건데 이제 상일 명일은 뭐 지금까지는 서술형 문제가 너무 까다롭거나 서술형 문제 뭐 짜질구리한 것 때문에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그걸로 막 등급이 벌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서술형은 일반적으로 준비만 하면 됩니다. 상일 명일은. 그래서 서술형 걱정은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상일 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이 강동구에서 명일 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인데 선생님들이 선을 많이 넘으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일여고 시험지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그래서 애들이 막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등급급도 당연히 낮게 나와가지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등급은 잘 맞았는데 좀 충격적인 시험이 작년에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뒤부터는 좀 쉬워져서 평이하게 준비가 됐다면, 그래서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좀 예상을 뒤엎는 시험지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상일여고는 그냥 평상시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내시고,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의고사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하면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일여고에 대한 내신을 우선 분석하는 걸 준비를 했는데요.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 16문제, 서술형이 4문제, 그 다음에 요렇게 중상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게 명일여고도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명일여고도 문제 구성이 거의 흡사하게, 근데 여기 중상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유형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명일여고도 이번에 완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명일여고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프린터로 나눠줬었는데, 옛날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나눠줬었어요. 근데 작년에 프린트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1학년부터 다 모의고사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원을 안 다니게 된다면 자이스토리 정도는 한번 풀어보고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1학년은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잘 안 돼서 1학년은 자이스토리를 많이 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모의고사 문제들의 수준이 좋다 보니까 점점 모의고사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스토리 같이 모의고사를 다 엮어놓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좀 풀어놓으면 상일여고든 명일여고든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를 딱 찌르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한 것 중에서 이제 아직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기초적인 걸 좀 준비를 해놨어요. 등급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제일 처음으로 이게 기존 등급제입니다. 이 기존 등급제는 지금도 수능은 그대로 이렇게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등급이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최저 맞출 때 빼고는 이제 등급으로 뭔가 판가름은 안 나고요. 수능에서는 퍼센트라든지 변환 점수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등급은 이제 최저에만 쓰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9등급제는 1등급이 4%였습니다. 그럼 명일이 200명이니까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일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되니까 11명, 12명 정도 되는데, 슬프게도 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학을 많이 가요, 실제로. 그래서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줄어들어서 명일여고는 전교 7등까지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죠. 이게 이제 1등급이 10%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으로 보면 옛날 기준으로 2등급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2등급을 못 맞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강동구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10% 안에 못 드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잘 이끌어주면 10% 안에까지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그닥 큰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5등급제에서 성적표에 5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5등급 등급제로 나오고 그 옆에 성취도라고 해서 또 A, B, C, D, E 성취도가 또 옆에 붙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냥 선생님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를 맞은 학생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A를 맞은 학생이 엄청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어렵게 내고 90점을 A등급으로 하면 이제 잘하는 애들만 A를 맞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1등급 A를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할 일이어서 A를 맞는 게 쉬울지 안 쉬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입시 전문가에 따르면 이제 어떤 입시 전문가는 자사고는 아마 A를 적게 줄 거다. 그걸로 자기를 학교 T를 낼 거다.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A를 그냥 균등하게 좀 잘 배분하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A를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는 왜 굳이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A가 몇 명 있는지 총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시험지는 쉬운 거구나,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적절히 배분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뀌어서 이런 느낌이 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등급은 어느 정도냐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40만 명 정도 됩니다. 40한 2, 3만 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10% 정도는 안 봐요. 그래서 30만 명대 후반 정도가 수능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입시생이겠죠. 그러면 30만 명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야, 너 학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전 인서울이면 돼요. 그래서 인서울 어디? 뭐 총신대? 총신대도 서울 안에 있어. 그럼 총신대가 뭐예요? 그럼 너 한성대 가고 싶어? 한성대도 서울 안에 있어. 그럼 한성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이라고 목표를 잡으면 안 돼. 그러면은 네가 아는 이제 뭐 건동홍 정도를 따지면 그게 네 기준으로 인서울이면, 저는 건동홍 정도 가고 싶어요 라고 보통 얘기하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건동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입시 인원이 이제 40만 명이면 3만 몇천 명대까지가 딱 끊깁니다. 건동홍이요. 그래서 10% 좀 남짓하는 경우까지가 이제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이제 내신 성적이 1로 이루어진 학생이랑 2 이런 학생이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 건지. 왜냐? 2등급은 이제 34%까지입니다. 34%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들 다 포함해도 30%가 안 돼요. 즉 충청도까지 가야 30%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요 2등급이랑 1등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건동홍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목이 1등급을 나오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인 평가는 이제 생기부나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되게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정량적인 거는 숫자로만 하는 거예요. 숫자로만. 그러니까 등급, 성적, 등수, 퍼센트 이런 걸로만 하는 거라서, 이제 정량적인 건 이제 한계가 있다. 등급을 이렇게 뭉개버렸으니까. 그래서 정성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정성적인 내용들을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컨설팅을 자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기부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는 간담회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오셔서 간담회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꼭 참석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웬만한 학생들이 이제 막 3등급, 4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 대학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무조건 2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유명 학교를 갈 거면 1등급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서성한 정도까지는 1등급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건동원까지는 거의 1등급이고 2등급이 몇 개 있어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 학생이 다 1등급을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개념, 유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10문제 넘어요. 그럼 수학에서 50점을 넘으면 이제 3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등급을 넘겨야 되니까, 50점은 아니죠. 이제 3등급을 넘기려면 한 60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60점까지는 막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일 처음 해야 될 문제집이 라이트센이나 RPM 같은 걸 푸는 게 좋아요. 뭐 베이직센도 있고요. 그런 좀 쉬운 문제집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집을 N회독해도 돼요. 요즘 쓰는 말인데, N회독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집을 계속 다시 푸는 거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리고 그게 좀 재미없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RPM, 베이직센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RPM이나 라이트센 같은 걸 풀리면 이제 그거를 다 풀 줄 아는 능력 정도 되면 3등급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3등급을 탈출해서 이제 2등급 이제 상위권,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2등급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개념 정리는 다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문제가 완벽하게 이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유형별 문제가 대비가 된다는 건 이제 변형 문제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변형 문제는 이제 학교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노려야 될 거는 이제 제일 당연히 센 마플 시너지가 이제 개념 정리를 끝내는데 제일 좋습니다. 센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가 문제가 많고 유형도 많아가지고 마플 시너지를 완벽하게 끝내놓으면 정말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좋은 문제집이 고쟁이에요. 고쟁이는 이제 이투스에서 만든 문제집인데, 강남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엮어가지고 문제집으로 만든 거라서 문제 수준이 좀 높고, 일반적인 센이나 마플 시너지에 나오는 문제들랑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이 문제집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나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개념 정리 문제집, 센, 마플 시너지 위주로만 너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등부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고쟁이 같은 정도까지 끝내놓으면 이제 1등급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 끝내놓은 친구들은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1등급 A를 목표로 할 텐데, 요런 친구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TOT라는 문제집이 있고요. 절대 등급이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블랙라벨 이런 문제집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집은 너무 올드해서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스토리 정도는 풀어놓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직전 R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요 정도 문제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이제 1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를 만약에 자유롭게 풀 수 있다. 무조건 1등급이 나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집이 있어서요.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저희 학원의 제 반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집을 다 다룹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저희 1학년은 윤 부원장님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윤번장님 상위권반에는 그런 문제는 다 달라주실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도움을 드릴까? 이제 해서 학교 활동에 대해서 좀 제가 제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면 좋냐, 제일 좋은 걸 다 알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일요고 같은 경우에는 슬프지만 이제 없어요. 명일요고는 왜 다들 전학을 가냐면 선생님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세요. 이 앞에 동아리들이 잘 나가는 건 거기서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잘 시켜주시고 그걸 잘 활용해서 생기부도 쓰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건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이제 과학이고 이제 그나마 학생에 좀 쓸 게 있으니까 학생에 들어가면 좋다고 하니까 슬프지만 명일요고는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수학 로드맵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학년 기준으로 1학년 1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1학년 1학기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내신 집중 기간이어서 학기 중에는 절대 선행을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선행을 나갔던 학생들이 다 선행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인데요. 우리 애가 만약에 미적분 1 기본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죠? 제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기본을 시킬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 2는 미적분 1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또 대수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학년 과정에서는 미적분 2를 쓰면 조금 더 유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제 수업에도 이제 미적분 2를 배운 학생들은 이거 이렇게 쓰면 빨리 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2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하면 되잖아요. 겨울방학 때 할 시간이 없어요. 겨울방학 때는 이제 대수, 미적분 1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요 세 과목,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학년 때 확통을 할 거고, 명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확통을 할 거고, 상일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제 2학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기하, 미적분, 확통을 3개를 다 3학년에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 반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한 4,000문제 정도 풀어요. 방학 동안에. 그걸 다 풀립니다. 제 지금 반에 있는 학생들 90%가 다 숙제가 다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을. 4,000문제가 이게, 뭐 많은 숫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60일 동안 4,00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매일 80문제 정도를 풀어야 돼요. 매일. 그거를 하는데 여기에 미적분 2를 추가하는 건 어떻겠냐? 그러면 애가 진짜 열심히 따르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는 대수 미적분을 해야 돼서 미적분 2를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이때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여름방학 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선행이. 그럼 당연히 대수부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대수라도 끝내놓는 게 좋아요. 저희 대부분 낮은 반도 대수는 다 해놨기 때문에 요 겨울방학 때 대수 심화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처음 듣는 친구를 위한 반도 열리겠지만 그 반보다 이 반에서 듣는 게 성적 잘 나오는 게 훨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미적분어는 기본 수업을 할 테니까 미적분 2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때는 그냥 3학년 커리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정시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정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저는 정시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정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깝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교육과정은
정시 파이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이건 말씀 안 드렸지. 수능의 내용이 이제 대수 미적분 확통입니다. 2학년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수능은 3학년 과정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교육과정부터 2학년 교육과정으로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이 친구가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미적분을 못하는 친구가, 미적분 2를 못하는 친구는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기하를 못하는 친구, 수학을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제 2029학년도 수능 때는 이제 2028학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내신을 다 보겠다. 정시여도 내신을 다 보겠다.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요. 서울대가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학교 다 따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신을 포기하고 뭐 정시를 준비하겠다는 이제 아예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냥 깝치지 말고 내신 빨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많은 뭐 저희가 어떻게 가르친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차근차근 자료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좀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왜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역대급으로 라인업이 좋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선생님들의 수준이 이 강동구 어디보다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다른 데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져와서 선생님들이랑 다 진짜 시험 배틀 붙어도 돼요. 그 정도로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됐고 잘하시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강동구에서는 관리도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세 박자를 갖추신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원장으로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성과를 저희가 많이 내고 있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4%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있는 친구 전교 1등이고요. 여기 있는 반도 명일여고도 수학 전교 1등이고 뭐 광동고, 한영고 전교 1등 한 친구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1등급 내고 있는 학생들도 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로 이번에 좀 잘해서 강동구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학부모님도 이번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좋은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간담회 꼭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